윤정은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시어머니의 생신이라 음식 준비를 도맡아 하기로 했거든요. 김이 서린 부엌 안에는 기름 냄새와 고소한 전 냄새가 뒤섞였어요. 윤정은 손등에 튄 기름을 대수롭지 않게 닦아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또각또각 굽소리가 들렸어요. 미란이었죠. 윤정은 반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미란의 손에는 명품 쇼핑백이 들려 있었고 몸에는 고가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원피스가 걸려 있었어요. 윤정은 순간 살짝 놀랐지만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거울을 확인하듯 옷을 매만지며 말했어요. 이거 새로 산 거예요. 한정판이라길래 얼른 샀죠. 어머님 생신인데 이 정도는 입고 와야죠. 윤정은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엌에 다시 들어가 팬을 달궜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달궈진 기름이 툭 튀며 작은 점 하나가 미란의 원피스에 닿았어요. 윤정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미란 씨 미안해요. 미란은 당황한 듯 옷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 이거 기름이에요? 이거 세탁 안 되면 곤란한데요. 윤정은 불이 나게 휴지로 닦으려 했지만 미라는 손을 획 치며 말했어요. 그냥 두세요. 더 번질 수도 있잖아요. 시어머니는 그때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윤정아, 무슨 일이니? 기름이 조금 튀었어요. 어머니,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 그냥 빨면 되지. 옷은 입으라고 있는 거야. 하지만 미라는 입술을 꼭 다물고 말이 없었어요. 식탁에 앉아도 표정은 굳어 있었고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봤어요. 식사가 시작되자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담소를 나누려 했지만 미라는 웃지 않았어요. 윤정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괜히 더 열심히 음식을 챙겼지만 미란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미란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저는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윤정이 붙잡으려 하자 미란은 짧게 웃으며 말했어요. 옷이 이래서 신경이 쓰이네요. 세탁 맡기기 전에 얼룩이 얼마나 지워질지 봐야겠어요. 윤정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날 밤 설거지를 하면서도 미란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까짓 기름 한 방울인데 설마 진심으로 화가 난 걸까? 손끝에 남은 세제 거품이 기름기처럼 느껴졌어요. 윤정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오늘 튄 그 한 방울의 기름이 앞으로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요. 며칠이 지나고 윤정은 평소처럼 장을 보고 돌아와 장바구니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미란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윤정은 순간 망설였지만 그래도 전화를 받았어요. 윤정 씨, 그때 제 옷 말이에요. 세탁 맡겨봤는데 기름이 안 빠진대요. 윤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요? 어머, 미안해요. 제가 너무 죄송하네요. 세탁비라도 드릴게요. 하지만 미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어요. 세탁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새 옷으로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그 말과 함께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브랜드 로고가 찍힌 견적서 사진이었어요. 금액은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윤정은 손끝이 떨렸어요. 그 정도면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미라는 단호히 말했어요. 명품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윤정 씨가 튀긴 거잖아요. 그날 저녁 윤정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여보, 미란 씨가 옷값을 달라는데 100만 원이라네. 남편은 신문을 덮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튀겼다면서. 미란이 그렇게 말하잖아. 그냥 보내줘. 괜히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윤정은 말문이 막혔어요. 어쩌면 남편이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그저 귀찮다는 듯 말끝을 흐렸습니다. 윤정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윤정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조심스럽게 모든 일을 말씀드렸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시어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미란이가 그랬단다. 알겠다. 윤정아. 너는 그냥 조용히 있어 보렴. 그 한마디뿐이었어요. 윤정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시댁에 모임이 있었어요. 윤정은 일부러 팔찌를 차지 않았어요. 그날따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미라는 평소보다 더 화려한 옷차림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세탁 맡겼는데 안 된대요. 새로 사야겠어요. 윤정 씨, 괜찮죠?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윤정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모임이 끝나고 미라는 주차장으로 나가던 윤정을 붙잡았어요. 윤정 씨, 옷값은 이번 주 안에 처리해 주실 거죠? 그 말투엔 예의가 담겨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윤정은 끝내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미란 씨,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기름 한 방울 튄 걸로 100만 원이라니요. 미라는 짧게 웃으며 말했어요. 명품은 그런 거예요. 감당 못할 거면 애초에 조심했어야죠. 그 말에 윤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날 밤 장롱을 열어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팔찌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금빛이 어둠 속에서도 은은히 빛났어요. 윤정은 팔찌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어머니는 이걸 나에게 왜 물려주셨을까? 돈으로 바꿀 수도 없는 건데. 며칠 뒤 미란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윤정 씨, 옷값은 준비됐어요? 윤정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지금은 좀 어려워요. 미란 씨, 다음 달에라도 조금씩. 미란은 말을 끊으며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럼 그냥 팔찌로 하죠. 그거 금이라며. 옷값은 충분히 되겠네요. 윤정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미란의 말투엔 여유가 넘쳤습니다. 그날 이후 윤정은 밥맛을 잃었어요. 밤마다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그 팔찌를 바라보다가 결국 눈물을 삼켰습니다. 며칠 뒤 미란이 직접 집으로 찾아왔어요. 윤정이 놀라 문을 열자 미란은 예의 바른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생각해봤는데 서로 기분 나쁘지 않게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옷값 대신 그 팔찌로 하죠. 어머님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정리하라고요. 윤정의 눈이 흔들렸어요. 어머니가 정말 그렇게 말했을까? 하지만 미란의 입가엔 자신감이 서려 있었어요. 팔찌 하나면 깔끔하잖아요. 서로 마음 상할 일 없죠? 윤정은 말없이 거실 서랍을 열어 팔찌를 꺼냈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미라는 여전히 미소를 유지한 채 팔찌를 받아들었어요. 손목에 직접 채우며 거울을 바라봤죠. 아, 정말 예쁘네요. 저한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죠? 그 말에 윤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미란이 돌아간 뒤 윤정은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팔찌가 사라진 손목이 허전했고 시어머니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사람의 속은 오래 숨길 수 없단다. 윤정은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단순한 옷값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요. 미라는 단지 돈을 원한 게 아니라 자신이 더 우위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윤정은 창문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요.
그렇게까지 가져가고 싶었다면 끝까지 가져가 봐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윤정의 마음속엔 복수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기름 한 방울에서 시작된 싸움은 이제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인생을 건 전쟁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윤정은 몰랐습니다. 곧 미란의 인생이 그 팔찌 한 개 때문에 송두리째 무너질 거라는 걸요. 그날 이후 윤정의 마음은 하루하루 무너져 내렸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밥 냄새가 나지 않았고 저녁을 지어도 손끝에 힘이 없었어요. 그녀의 손목은 여전히 허전했어요. 시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그 팔찌는 단순한 금붙이가 아니라 마음의 의지였거든요. 하지만 지금 그 팔찌는 미란의 손목에 채워져 있었어요. 윤정은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조여왔어요. 며칠 뒤 시댁에서 가족 점심 모임이 있었어요. 윤정은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미란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녀의 손목엔 반짝이는 금빛 팔찌가 걸려 있었어요. 윤정이 평생 간직했던 그 팔찌였어요. 미라는 일부러 팔을 들어 머리카락을 넘기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 팔찌 정말 예쁘죠? 윤정 씨가 제게 양보해 줬어요. 옷값 대신이지만요. 시어머니는 잠시 그녀의 팔목을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팔찌는 주는 사람 마음이지. 받은 사람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윤정은 그 말이 뼈처럼 박혔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을 탓하는 건 아닌데 그 미묘한 말투 속엔 묘한 의미가 숨겨져 있었어요. 식사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미라는 계속 팔찌를 흔들며 말을 이어갔어요. 요즘 이런 디자인 찾기 힘들어요. 세련되고 무게감도 있고 어머니는 이런 귀한 걸 오래 간직하셨네요. 윤정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숨을 고르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윤정을 바라보며 눈빛만 주었어요. 그 눈빛에는 무언가 담겨 있었어요. 조금만 기다려라 하는 듯한 깊고 단단한 느낌이었어요. 점심이 끝나고 미라는 거울 앞에 서서 또다시 팔찌를 매만졌어요. 윤정 씨, 이 팔찌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기분이 훨씬 좋아졌어요. 그 말에 윤정은 겨우 웃어 보였지만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녀의 눈은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미란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 팔찌 조심히 다뤄라. 아무데나 두면 안 된다. 미란은 별 생각 없이 대답했어요. 그럼요, 어머니. 제가 아무 물건이나 막 다루는 사람 아니잖아요. 윤정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대신 속으로 되뇌었어요. 그래요. 당신은 아무 물건이나 막 다루지 않죠. 대신 사람 마음은 막 다루네요. 며칠 후 윤정은 장을 보러 나갔다가 우연히 미란을 마주쳤어요. 미란은 카페 테라스에 앉아 친구들과 웃고 있었어요. 윤정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발걸음을 멈췄어요. 햇살이 팔찌에 닿자 금빛이 번쩍였어요. 그때 미란의 친구가 물었어요. 어머, 그 팔찌 너무 고급스럽다. 어디서 샀어? 미란은 머리를 살짝 젖히며 대답했어요. 이거 시댁에서 얻은 거야. 옷값 대신 받은 건데 뭐 금값이면 충분하잖아. 그 말에 친구들이 웃었고 윤정은 숨을 삼켰어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고개를 들었어요. 그날 밤 윤정은 조용히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어머니, 제가 너무 속이 상해요. 팔찌를 그렇게 가져가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까지 한다네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따랐어요. 한참 후에야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윤정아, 사람의 욕심은 결국 그 사람을 삼키는 법이야. 지금은 말하지 말고 지켜보거라. 언젠가 알게 될 거야. 그날 이후 윤정은 마음을 다잡았어요. 분노가 아니라 침묵으로 자신을 지키기로 했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그 팔찌 생각이 났어요. 그 팔찌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시집 올 때 직접 만들어 평생 간직해온 갑오였어요. 윤정이 결혼할 때 시어머니는 그 팔찌를 손에 쥐어주며 이렇게 말했었죠. 이건 단순한 금덩어리가 아니야. 이 집안의 믿음이야. 윤정은 그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 팔찌가 단지 금값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미라는 모르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알고도 무시했을지도 몰랐어요. 며칠 뒤 윤정은 우연히 시어머니의 방에 들어갔다가 작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팔찌를 가진 자, 진심을 잃지 말라. 그 문장은 오래된 잉크로 쓰여 있었어요. 윤정은 그 문장을 읽으며 무언가 단단히 결심한 듯 눈빛을 바꿨어요. 그래요. 진심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에요. 그날 이후 윤정은 더 이상 미란과 싸우지 않았어요. 그녀는 차분히 모든 걸 지켜봤어요. 그리고 세상은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그 팔찌가 이상하게 빛을 잃기 시작했어요. 윤정이 몰랐던 건 그 팔찌에는 단순한 금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남긴 특별한 유산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미란의 인생은 송두리째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도록 시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윤정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미란을 꾸짖었을 텐데 이번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조용했어요. 윤정은 시어머니의 마음속을 헤아릴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시어머니 집에 들른 윤정은 마당의 국화향을 맡으며 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리자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차분한 얼굴로 맞이했어요. 왔니, 윤정아, 들어오너라. 윤정은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보리차 향이 은은하게 감돌았어요. 시어머니는 차를 따라 윤정 앞에 내밀었어요. 그 팔찌 말이다. 내가 너무 마음에 두지 말거라. 윤정은 고개를 떨궜어요. 어머니, 제가 그 팔찌를 얼마나 아끼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가져가서 저는 아직도 마음이 정리가 안 돼요. 시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잔잔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결국 그 사람을 드러내는 거란다.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게 낫다. 윤정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어머니는 미란을 두둔하는 듯한 말을 하는 걸까?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은 평소보다 깊었어요. 그 속엔 단단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윤정은 그 눈빛이 낯설었어요. 어쩌면 시어머니는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미라는 또다시 시댁을 찾았어요. 이번엔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꾸몄어요. 손에는 새로 산 듯한 가방, 그리고 손목에는 여전히 윤정의 팔찌가 빛나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지난번엔 팔찌 말씀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제가 정말 잘 간직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눈을 들어 미란을 바라봤어요. 그래, 그 팔찌 조심히 다루거라. 그건 오래된 것이니 함부로 해선 안 된다. 미라는 그 말을 듣고 웃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소중히 할게요. 하지만 그 웃음에는 거만함이 배어 있었어요. 윤정은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참았습니다. 어머니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지 이해하려 했어요. 그날 저녁 미란이 돌아간 뒤 시어머니는 윤정을 불렀어요. 윤정아, 내가 속이 상할 줄 안다.
하지만 사람의 진심은 결국 드러나는 법이다. 윤정은 그 말에 눈을 내리깔았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그 팔찌가 어디로 가야 할 물건인지 말이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서재로 들어가 오래된 서류함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낡은 편지 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봉투에는 팔찌에 관한 진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편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러고는 편지를 조심스레 봉투에 다시 넣고 서류함을 닫았어요.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모든 걸 이미 계획한 사람처럼요. 며칠 뒤 미라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팔찌를 자랑했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주신 거라며 집안의 유산이라고 떠벌렸어요. 그 자리에 있던 한 친구가 물었어요. 그거 진짜예요? 그렇게 귀한 거면 함부로 차고 다니면 안 되겠다. 미라는 비웃듯 말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제 거잖아요. 그 말이 누군가의 귀에 들어갈 줄은 몰랐어요. 그 친구 중 한 명이 시어머니와 오래된 교회 친구였거든요. 며칠 후 그 소식이 시어머니 귀에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 결국 입이 먼저 움직이는구나. 윤정은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의아해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차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진심을 잃은 사람은 결국 말로 자신을 망친단다. 이제 곧 알게 될 거야. 그날 밤 윤정은 시어머니의 방 앞을 지나다가 이상한 걸 보았어요. 방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문틈으로 보니 시어머니가 오래된 앨범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사진들이 있었고 한 장의 사진 뒤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팔찌는 진심을 가진 자의 손에 남는다. 윤정은 그 글귀를 읽는 순간 가슴이 저릿했어요. 시어머니의 침묵이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깊은 계획 속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음 날 시어머니는 윤정에게 말했다죠. 윤정아, 사람은 참는 법을 알아야 한다. 참으면 결국 보게 될 거야. 윤정은 그 말의 뜻을 알 것 같았어요. 그녀는 더 이상 미란을 탓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세상을 지켜봤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는 외출을 하며 윤정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혹시라도 미란이 팔찌를 잃어버리면 바로 나에게 연락하렴.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그 말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의 신호라는 걸요. 그리고 그날 밤 미라는 술자리에서 넘어지며 팔찌를 잃어버렸어요. 그녀는 사방을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팔찌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녀의 손목이 텅 비어 있는 걸 본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침묵은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진실의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어요. 미라는 팔찌를 잃은 날 이후로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그녀는 집안을 뒤지고 차 안을 찾아보고 심지어 카페 CCTV까지 확인했지만 어디에도 팔찌는 없었어요. 불안과 초조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 팔찌가 단순한 금붙이가 아니라는 말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시어머니가 했던 말, 그건 오래된 것이니 함부로 해선 안 된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며칠 뒤 미라는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그 팔찌를 잃어버렸어요. 시어머니는 놀라지도 않고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그래, 그럴 줄 알았다. 미라는 당황했어요. 어머니,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술자리에서 잠깐.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그럴 줄 알고 있었다.
욕심은 결국 사람 손끝을 떠나게 만들거든. 미라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은 차분했어요. 그 팔찌에는 그냥 금값 이상의 것이 담겨 있단다. 내가 모르는 이야기지. 미라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차를 한 모금 마셨을 뿐이었죠. 며칠 후, 미라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요즘 왜 그 팔찌 안 차고 다녀? 그 질문에 미라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어요. 그거요? 술이 맡겼어요. 금이 살짝 벌어져서요. 그녀는 허세를 잃지 않으려 애썼어요. 하지만 그날 밤 거울을 보던 그녀의 표정은 불안으로 가득했어요. 다음 날 시어머니는 윤정을 불렀어요. 윤정아, 미란이가 팔찌를 잃었다더구나. 윤정은 놀랐어요. 어머니, 그게 정말이에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런데 이상하지 않니? 팔찌를 잃고도 저리 떠벌릴 수 있는 게. 윤정은 가슴 한쪽이 시원해지는 듯 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시어머니의 말에는 묘한 의미가 숨어 있었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는 두 며느리를 모두 집으로 불렀어요. 작은 상 하나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말했죠. 이 상자는 내 평생의 마지막 유산이다. 내 뜻대로 나눌 생각이니 잘 들으렴. 윤정과 미라는 놀라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시어머니는 두 사람의 시선을 잠시 지켜보다가 조용히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편지와 작은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먼저 편지를 꺼내 읽었어요. 이 팔찌는 내 어머니로부터 내려온 집안의 상징이다. 진심을 잃지 않은 자에게만 남겨야 한다. 미란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을 듣는 순간 그녀의 손끝이 떨렸어요. 이 팔찌는 이미 제자리로 돌아왔다. 미라는 놀라서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팔찌는 제가 잃어버렸는데. 시어머니는 잔잔히 웃었어요.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진심은 돌고 도는 법이란다. 윤정은 그 말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은 확신으로 빛났어요. 며칠 뒤 윤정은 우연히 시어머니 방에서 낯익은 것을 보았어요. 서랍 안에 반짝이는 금빛 팔찌가 놓여 있었어요. 윤정은 놀라며 손을 얹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윤정아, 그 팔찌 결국 다시 돌아왔구나. 윤정은 눈을 크게 떴어요. 어머니, 이걸 어떻게 해?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건 내가 일부러 가져온 게 아니란다. 사람이 잃어버린 건 물건이 아니라 마음이었지. 윤정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팔찌를 들고 윤정의 손에 올려놓았어요. 이건 원래 내 것이었단다. 하지만 아직은 밝힐 때가 아니야. 윤정은 울컥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하지만 왜 그러셨나요? 시어머니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허영은 오래가지 못한다. 미란이 스스로 무너질 때 그때가 진짜 끝이란다. 며칠 뒤 미란의 삶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카드 대금이 밀리고 명품을 되팔기 시작했죠. 남편도 점점 냉담해졌어요. 결국 미라는 집안 살림을 줄이고 조용히 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다가 중얼거렸어요. 다들 날 부러워했는데 결국 남은 건 아무것도 없네. 한편 윤정은 팔찌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어요. 그건 복수의 상징이 아니라 진심의 증거였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윤정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사람이란 결국 자신의 거울을 보게 되는 법이지. 그날 밤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일기를 썼어요. 진심을 잃은 자는 빛을 잃고
진심을 지킨 자는 다시 빛을 얻는다. 그 글씨는 흔들렸지만 단단했어요.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소리 속에 무언가의 끝과 시작이 동시에 흐르고 있었어요. 며칠 후 시댁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시어머니가 가족 모두를 부른다는 소식이 돌자 윤정도, 미란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윤정은 팔찌가 다시 자신의 손에 돌아온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시어머니가 이유가 있을 거라 믿었어요. 반면 미라는 초조했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이 팔찌를 잃어버린 일을 가족들 앞에서 언급할까 두려웠죠. 그날 식탁에는 시어머니가 직접 끓인 미역국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어요. 모두 자리에 앉아 시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 한다. 미라는 긴장된 얼굴로 웃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심각하지. 왜냐하면 진심과 거짓은 늘 사람을 갈라놓거든. 그 말에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윤정은 손끝을 꼭 쥐었어요. 시어머니는 상자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오래된 상자에는 유언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미라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어요. 시어머니는 서류를 꺼내 펼치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건 내 유언장이다. 그리고 오늘 그 내용을 모두에게 공개하려 한다. 윤정은 놀랐어요. 어머니, 벌써 그런 걸 준비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어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란다. 미리 정리해 두는 게 내 마음이 편해. 그녀는 유언장을 조용히 읽기 시작했어요. 팔찌는 내 어머니로부터 이어진 집안의 상징이다. 이 팔찌를 물려받는 자는 이 집안의 진심을 이어갈 사람이어야 한다. 그 말에 미란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녀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건 이미 제가 받았잖아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내가 가져갔을 뿐이지 받은 게 아니란다. 받는다는 건 진심이 전해졌을 때만 가능한 거야. 미라는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윤정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시어머니는 유언장의 다음 장을 넘겼어요. 팔찌는 진심을 잃지 않은 며느리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하고 욕심보다 마음을 앞세운 자라면 그 팔찌는 스스로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윤정은 눈을 크게 떴어요. 미라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어리둥절했어요. 시어머니는 손을 들어 윤정을 바라봤어요. 윤정아, 내 손 좀 보자꾸나. 윤정은 망설이며 팔목을 내밀었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윤정의 소매를 걷자 그 아래엔 반짝이는 팔찌가 있었어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멎었어요. 미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팔찌 어떻게? 시어머니는 조용히 웃었어요. 진심은 길을 잃지 않는다. 거짓이 사라지면 진심은 제자리로 돌아온단다. 윤정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 이건 언제?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내가 내 방에 왔을 때 이미 알고 있었다. 내가 돌려주려 했지. 하지만 기다렸단다. 내가 미란을 미워하지 않고 참고 있기를. 그게 진심이니까. 미란은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끝이 떨렸고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그녀는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전 그냥 옷값 때문에 그게 그렇게 큰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어요. 작은 욕심이 큰 불행을 부른단다. 그리고 너는 그걸 직접 만들었지. 윤정은 눈을 내리깔며 조용히 숨을 골랐어요. 미라는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자애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란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단다. 하지만 진심 없이 사는 건 실수가 아니라 죄야. 너도 언젠가 내 진심을 되찾기를 바란다. 그날 이후 시댁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윤정은 예전처럼 웃는 얼굴로 시어머니를 도왔고 시어머니는 늘 곁에서 따뜻하게 그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미라는 조용히 자취를 감췄어요. 친구들에게 연락을 끊고 집안에서도 말수가 줄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화려한 옷을 입었지만 그 옷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윤정을 불렀어요. 윤정아, 이제는 말해도 되겠구나. 그 팔찌는 단순한 금붙이가 아니란다. 내 어머니가 전쟁통에 목숨을 걸고 지킨 거야. 그 안에는 작은 약속이 담겨 있지. 진심으로 가족을 품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이 집에 축복이 간다는 약속이야. 윤정은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팔찌를 꼭 쥐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그걸 지킬게요. 절대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그 말이 듣고 싶었단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기도했어요. 거짓은 사라지고 진심만 남게 해달라고. 그녀의 기도는 오래된 바람소리처럼 집안을 감싸며 흘러갔어요. 그리고 다음 날 그 바람은 미란의 집 창문을 스쳐 지나갔어요. 허영으로 가득했던 방 안에는 이제 단 한 줄의 그림자만 남아 있었어요. 며칠 뒤 윤정은 시어머니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녀는 놀라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여전히 고요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윤정은 손을 꼭 잡으며 울먹였어요. 어머니, 왜 말씀도 안 하시고 이렇게 갑자기. 시어머니는 조용히 윤정의 손등을 쓰다듬었어요. 이제 다 정리할 때가 됐단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다 했어. 윤정은 울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하실 말씀 많잖아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작은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 안에 그 팔찌의 진짜 이야기가 담겨 있단다. 내가 떠난 후에 열어보렴. 윤정은 그 말을 듣고 손을 떨며 봉투를 품에 안았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에는 하얀 국화향이 가득했어요. 윤정은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미란도 검은 옷을 입고 찾아왔지만 눈빛은 어딘가 허공을 헤매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자리에 향을 올린 미란은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어머니. 그 목소리는 작고 떨렸어요. 장례가 끝난 뒤 윤정은 집으로 돌아와 시어머니가 남긴 봉투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와 그녀의 어머니로 보이는 할머니가 함께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의 손목에는 같은 팔찌가 걸려 있었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 팔찌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다. 이 집의 여성들이 서로를 믿고 지탱해온 증거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약속이 담긴 물건이다. 진심이 있는 자만이 이 팔찌를 지킬 자격이 있다. 윤정은 그 문장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 자신이 억울하게 당했다고만 생각했는데 사실 이 팔찌는 그런 세속적인 싸움을 넘어서 있었던 거예요. 윤정은 팔찌를 꺼내 손에 올렸어요. 금빛은 희미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따스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시어머니의 손길이 다시 감싸는 듯 했어요. 며칠 뒤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니의 유언장에 따라 가족들이 모여야 한다는 거였어요. 윤정은 망설였지만 참석하기로 했어요. 그날 변호사 사무실엔 윤정과 미란, 그리고 두 남편이 함께 앉아 있었어요.
변호사는 조용히 봉투를 꺼내며 말했어요. 고인의 뜻에 따라 유산은 일부만 현금으로 분할되고 나머지는 의미가 담긴 물건으로 상속됩니다. 그 말에 미라는 눈빛이 흔들렸어요. 변호사는 이어서 말했다죠. 팔찌의 진짜 가치는 금값이 아닙니다. 고인은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팔찌는 진심을 잃지 않은 자에게 남긴다. 그리고 그 팔찌가 있는 사람에게 내 마지막 재산을 함께 물려준다. 순간 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윤정은 놀라 입을 가렸어요. 변호사가 윤정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팔찌는 지금 윤정 씨에게 있죠. 시어머니의 뜻에 따라 나머지 상속은 윤정 씨에게 귀속됩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미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어요. 그건 불공평해요. 내가 먼저 그걸 받았잖아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고인의 기록에 따르면 그건 가진 자가 아니라 지킨 자에게 돌아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라는 울분을 참지 못해 자리에서 뛰쳐나갔어요. 윤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팔찌를 꼭 쥐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어요. 진심은 결국 돌아온단다. 며칠 후 미란의 소문이 동네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허영과 빚으로 살던 삶이 무너졌다는 이야기였어요. 윤정은 마음이 아팠어요. 복수의 쾌감보다 어쩐지 안쓰러움이 앞섰어요. 그녀는 거울 앞에서 팔찌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어요. 어머니, 저는 이 팔찌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시어머니의 미소가 문득 떠올랐어요. 그날 밤 윤정은 베란다에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빛이 팔찌에 반사되어 부드럽게 흔들렸어요. 그녀는 그 빛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묘한 평화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선물은 금도 재산도 아닌 진심의 무게였어요. 시어머니의 장례가 끝나고 몇 달이 흘렀어요. 집안은 한결 조용해졌지만 사람들 마음속엔 각자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어요. 윤정은 여전히 팔찌를 손목에 차고 다녔어요. 이제는 허세나 상징이 아니라 마음의 다짐이 되어 있었죠. 그녀는 팔찌를 볼 때마다 시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어요. 진심은 결국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어 있단다. 윤정은 그 말을 믿으며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아침이면 커피를 내리고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시어머니가 좋아하던 찻잔을 쓰다듬었죠. 그녀의 마음속엔 복수의 불길이 아니라 따뜻한 평온이 자리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미란에게 냉정했어요. 미란의 집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명품으로 가득하던 드레스룸은 텅 비었고 카드사에서 날아온 독촉장이 식탁 위에 쌓였어요. 남편은 더 이상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허영으로 가득 찼던 미란의 삶은 무너져 내렸지만 정작 자신은 그 이유를 끝내 인정하지 못했어요. 다들 날 시기해서 그래. 내가 잘난 게 죄야. 그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거울 속 초라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눈을 피했어요. 어느 날 미라는 용기를 내어 윤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윤정 씨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윤정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두 사람은 오래된 찻집에서 마주 앉았어요. 미라는 초췌한 얼굴로 찻잔을 만지작거렸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나 그때 너무 어리석었어요. 옷 한 벌 때문에 그렇게까지 욕심을 부릴 줄은 몰랐어요. 윤정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미라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 팔찌 처음엔 그냥 금덩이로만 봤어요. 근데 잃고 나서야 알겠더라고요. 그게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이었단 걸.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란 씨, 사람은 누구나 욕심을 낼 수 있어요. 다만 그걸 후회할 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죠. 미라는 눈물을 닦았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진심 없이 사는 건 죄라고요. 그 말이 자꾸 귀에 맴돌아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찻잔을 바라봤어요.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비치며 먼지 입자가 부드럽게 떠올랐어요. 윤정은 조용히 팔찌를 풀어내어 손바닥 위에 올려두었어요. 이 팔찌, 어머니께서 제게 남기셨지만 사실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마음이죠. 미라는 눈을 크게 떴어요. 그걸 왜 나한테? 윤정은 미소를 지었어요. 다시 욕심내지 않을 거라 믿어요. 그럼 이건 분노의 흔적이 아니라 용서의 증거가 될 거예요. 미라는 손을 떨며 팔찌를 받았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녀는 그 팔찌를 바라보며 흐느꼈어요. 이젠 그 빛이 다르게 보여요. 어머니의 온기가 느껴져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진심이에요. 진심은 결국 제자리를 찾아요. 그날 이후 미라는 조금씩 달라졌어요. 허영 대신 검소함을, 경쟁 대신 배려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웃들과 어울려 봉사를 다니고 시어머니의 묘에 자주 들렀어요. 윤정도 그런 미란을 지켜보며 마음이 놓였어요. 그녀는 매년 시어머니의 기일마다 흰 국화를 준비했어요. 국화를 올리며 속삭였어요. 어머니, 이제 다 제자리를 찾았어요. 팔찌도 사람의 마음도요. 바람이 불어와 윤정의 머리카락을 스쳤어요.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팔찌는 이제 윤정의 손목이 아닌 시어머니의 영정 옆에 놓여 있었어요. 빛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그건 금의 빛이 아니라 진심의 빛이었어요. 그날 저녁 윤정은 집으로 돌아와 시어머니의 일기장을 펼쳤어요.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진심은 잃을 수 없다. 잠시 흔들릴 뿐 결국 돌아온다. 윤정은 눈을 감고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속삭였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안녕히 가세요. 저는 진심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팔찌처럼 반짝였어요. 기름 한 방울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결국 진심의 빛으로 끝을 맺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윤정의 마음속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잔잔히 들려왔어요. 그래, 그게 복수보다 더 값진 삶이란다.